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6월 10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낮 기온이 최고 32도까지 오른다고 하죠. 전국적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내일부터는 다소 더위도 주춤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더위에 버틸 수 있는 비결은 긍정적인 마음이겠죠. 오늘 시장을 보니까 한 주의 출발이 좋은데요. 코스닥 지수가 8거래일 만에 반대에 나서고 있고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매도로 대응하고 있지만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1시 20분부터면 종목 상담이 진행됩니다. 고민되는 종목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이고 02-3153-2619번으로 전화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주도 다양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강동석 아나운서와 이번 주 주요 일정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슈 리딩하는 남자 이리남의 강동석입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변동성을 따져보니까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또한 일본 아베노믹스의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하향 조정됐고 외국인들이 대거 이탈한 이유도 최근 코스피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변동성을 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한 주도 시작이 됐고요. 월요일 오후장 전략을 세울 텐데요. 저와 함께 한 주간의 주요 일정들 체크하면서 오후장 성공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월요일에는 일본의 1분기 GDP 수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예상치는 전분기 1.1%에서 이번 분기에서는 3.5%의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잠정치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5월 소비자 기대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4월에는 44.5, 5월에는 45, 큰 폭의 상승은 없습니다. 이제 일본의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정책 신뢰감이 약화가 되면서 소비 심리가 상승하는 속도를 조금은 조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OECD의 4월 경기 선행지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3월엔 100.5였고 4월은 예상치가 100.6입니다. 큰 폭의 차이는 없는데요. 유럽은 여전히 취약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WWDC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가 월요일에 개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는 아이폰 3GS와 아이폰 4GS를 발표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신제품을 발표하는 양상을 조금 줄어들고 따로 개최하면서 신제품 발표회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부스에서는 숫자 7과 또 알파벳 X가 새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 애플의 새로운 운영체제 iOS 7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 버전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음성인식 기능인 시리와 또 애플 지도가 통합될 것이라는 소문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스트리밍 음원 서비스인 아이라디오가 선보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애플의 전문 매체인 애플 인사이더에 따르면 이번 WWDC에서 애플이 차세대 맥북 프로와 또 맥북 에어를 선보일 것이라 전해졌습니다. 기다리셨거나 애플 유저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낼 수 없는데요. 이번엔 인텔의 4세대 프로세서인 하스웰을 통해서 전력 소비를 크게 줄여서 애플의 맥북 프로와 또 맥북 에어의 배터리 수명을 최대 10시간까지 늘릴 것이란 희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일본의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습니다. BOJ 통화정책 회의는 새로운 대책보다는 기존의 효과에 조금 더 주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국채 금리의 급등락과 또 엔달러 환율의 하락세, 또 주식시장의 조정 등이 있었죠.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가 일부 훼손되면서 금융시장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제 이 일본은 금융시장 불안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의 의지를 재강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아베노믹스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둘러싼 문제 제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자산 매입 의지를 내비치면서 금리와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유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엔 수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우리나라의 5월 실업률과 또 5월 수입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5월 실업률은 4월 3.1%에서 5월 3.1% 변동이 없습니다. 지난달 수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제조업 지수의 신규 고용이 좀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5월 한국의
수입 물가 지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4월 마이너스 9.7%에서 5월 마이너스 5%가 예상이 됩니다. 수입 수요가 낮기 때문에 이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등의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입 물가는 조금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목요일로 가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고 또 한 금통위의 금리 발표가 나올 텐데요. 한국금융통화위원회 6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5월에는 금리 인하 효과를 조금 더 지켜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최근 발표된 생산이나 수출 지표가 미약하게나마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최근 불안정하긴 하지만 미국 통화정책 스탠스 변화 우려 등을 반영해서 국내 시장 금리가 상승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금리 조정보다는 동결을 통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는 기존 기본 금리가 동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추가 부양에 대한 이야기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5월 소매 판매와 4월 기업 재고가 나오게 되는데요. 미국 5월 소매 판매는 4월 0.1%에서 5월 0.4%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5월의 고용 지표와 소비 관련 지표 개선으로 전월 대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건데요. 이번 미국 4월 기업 재고는 3월 0%에서 4월 0.3%의 상승이 있을 텐데 수요 부진으로 4월에 있었던 산업 생산이 크게 줄면서 기업 재고가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목요일 일정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일정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5월 산업 생산이 발표가 될 텐데요. 4월 마이너스 0.5%에서 5월 0.2% 플러스 상승 전환이 있을 텐데요. 미국의 FOMC 회의를 앞두고 경제 지표의 결과에 대한 금융시장의 민감도는 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 생산은 4월 중에서 기업들이 재고 감축 노력이 진행됨에 따라서 생산 감소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기저 효과를 감안한다면 5월 지수는 소폭 반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6월 미시건대 소비심리평가 지수가 나오게 되는데요. 5월 84.5에서 6월 84.5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월 급등했던 이유가 있었죠. 리스크가 양적완화 축소 이야기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와 함께 한 주간의 증시 일정을 챙겨봤습니다. 이번 주도 코스피에 큰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오후장 전략과 한 주간의 전략 오후장 파워업과 함께 잘 새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보다 더 중요하고 확실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국내외 주요 이슈를 날카롭게 분석해서 전략까지 세워보는 시간이죠. 이슈메이커 박미라의 증시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일 금요일이었죠. STX 펜오션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면서 STX 그룹주가 동반 하락하는 등 파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STX 그룹주뿐만 아니라 동종 해운업계나 증권업계도 피해가 예상되면서 우려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STX 펜오션 법정 관리로 인한 후폭풍이 얼마나 거셀지 젠플러스 정재훈 멘토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SS 펜오션의 부채가 4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법정 관리 들어가면 모든 채무가 동결될 텐데 회사채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손해를 보는 건 당연하겠죠. 게다가 같은 해운업종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상태입니다. 멘토님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요? 예, 일단 STX 그룹주들에 대해서 일단 그 채권단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영향이 좀 클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STX 펜오션 특히나 이 업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부채 규모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동종업계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한진해운이나 그다음에 현대상선들이 좀 있습니다. 업황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부채 규모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이 지금 현재 한진해운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390% 작년까지 2011년도까지 390%의 부채 비율을 좀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요. 올해까지만 해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750%가 넘는 부채 비율이 좀 증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현대상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400%에 육박했었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작년까지만 해도 720%로 좀 급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여전히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들, 수요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감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풀어야 될 숙제들이 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STX 페노션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난해한 그런 시장에 좀 빠져들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은 웅진그룹이죠. 대표적으로 뭐 최근에 있었던 부분들이 웅진그룹이었었는데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상당히 좀 안 좋은 계열사들이 좀 쪼개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그 과거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금호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호그룹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상당히 좀 그 회사가 좀 찢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요. 채권 시장에서도 상당히 안 좋은 그런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좀 이어갈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STX 페노션뿐만 아니라 뭐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의 부채 문제도 간과할 수 없겠다라는 분석이었는데요. 이번 STX 페노션 법정 관리 문제로 대형 금융사 손실이 2,490억 원에 달할 것이다라는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뭐 은행권이나 증권업계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한번 분석해 주십시오. 예, 일단 증권사 쪽이나 은행권 쪽에서도 타격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증권 쪽을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이 STX 페노션에 대한 회사채를 좀 대량으로 개인들에게 좀 판매한 일부 증권사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 증권사들 같은 경우라면은 뭐 일단 산업은행이 만약에 인수를 하게 된다면 뭐 6.7%의 금리로 일단은 인수를 할 것이다, 사들일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좀 판매를 한 것 같은데요. 이 부분들은 좀 불안전 판매에 대한 요인이 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에 대한 불만이나 항의 이 부분들은 상당히 좀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은행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은행권 또한 여러 가지로 좀 대출을 좀 받은 금액들이 좀 상당히 큰 부분들인데요. 대표적으로 뭐 산업은행부터 뭐 우리금융지주라든가 이런 금액들 어느 정도 이 지금 현재 손실 부분들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좀 어느 정도 마련을 해 놔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은행권 쪽에서도 뭐 직접적으로 피해 가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은행권 같은 경우는 뭐 최대 4천억 정도의 대손 충당금을 좀 적립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산업은행이나 우리금융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이 지금 현재 이 세 개의 은행 중에 그 분담금 대손 충당금의 규모가 이 세 개의 은행 쪽에 집중돼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게 된다면 이 세 개의 은행에 대한 부분들은 주가적인 흐름들을 보더라도 그렇게 긍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때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지난 2005년 당석의 시절에 이 투자가 이루어진 STX 달엔을 도와줄 거란 전망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기류가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경영권 매각을 둘러싸고 STX 그룹단 채권단 그리고 중국 정부 간 3자 간의 줄다리기가 팽팽한 상태인데 STX 달엔의 운명은 어떨지도 미리 한번 전망해 주십시오. 예, STX 달엔을 좀 보게 된다면 STX 그룹주들 계열사들이 약 1조 원 정도의 규모의 지급 보증을 좀 세워져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중국의 좀 입장에서만 보게 된다면 돈을 안 들이면서 인수를 해가는 헐값에 인수를 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전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일푼으로 좀 인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전히 시장에 대한 부분들 상당히 좀 냉정한 부분들인데요. 헐값의 매각, 그냥 도와주지는 않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 메리트가 있어야지만 투자라는 부분들을 할 건데요. 지금 현재 업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경기나 업황을 봤을 때 돌아설 기미가 아직까지 좀 보여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정부 쪽이나 아니면 중국 쪽이나 STX 채권단 쪽이나 여러 가지 줄다리기는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26일 날 아마도 한중 정상회담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정도게 되면 어느 정도 이 변수로 좀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때까지는 추이를 좀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STX 페노션 사태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건 투자자분들일 텐데 어떤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게 좀 바람직할까요? 예, 일단 STX 그룹주들에 대한 투자를 했다라면 상당히 좀 큰 손실을 좀 기록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여전히 반등 시에는 좀 매도 전략을 좀 취하는 게 낫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이 큰 돈을 좀 투자를 하셨다거나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도
좀 그 허탈한 그런 기분을 좀 느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어찌 시장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좀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충격이 더 클 것이고요. 앞으로도 좀 더 어려운 그런 그 전망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감자라든가 유상증자 이런 부분들로 통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을 더더욱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일단 반등 시에는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이슈들은 앞으로도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좀 나타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안은 일단 더 무슨 네. 호재성 재료가 나오든 뭐라든 간에 관심 종목에서 일단 제외를 시켜놓고 보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STX 그룹주는 일단은 관심 종목에서 배제 한 채 한번 살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정재훈 멘토와 오늘의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급락했던 증시가 상승 추세로 좀 복귀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가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고 무엇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8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2% 이상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양시장 모두 기관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게 반가운 것 같아요. 네, 일단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네. 외국인 쪽은 거래소 시장은 1,700억 정도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반면에 기관 쪽에서 약간 26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좀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고 규모도 약간 큰 폭으로 좀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일단 특히나 거래소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 쪽을 좀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된다면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시장의 흐름과 지금 현재 동조화를 하고 있는 흐름들이 코스닥 시장인데요. 러셀 지수 이 부분들을 좀 간간히 좀 보여드렸을 겁니다. 러셀 지수 중소형주의 2,000개를 모아놓은 지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러셀 지수가 양호한 견조한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네. 단기적으로 너무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530선을 위태하게 만들어 놓고 난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반등권역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121선이 좀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인 반등 시도는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들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553포인트에서 560포인트 정도 때까지는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거래소 시장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거래소 시장도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1930선을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가 금일 1930포인트대 초반권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에 대한 포지션을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뱅가드에 대한 매물들 여전히 뭐 거의 다 소화가 됐다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지난주 금요일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7천억 이상의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되는 네. 모습들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어느 정도 반등권역이 나타나게 된다면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한 차례 끊어주는 전략이 좀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가 6% 넘게 급락세가 나왔는데 오늘 한 0.2% 반등하고 있지만 그 반등의 강도가 상당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SK 하이닉스를 보니까 5%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로도 쓰고 있어요. IT 예. 주에서도 좀 흐름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일단 IT 섹터들 네. 중에서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SK 하이닉스를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일 신고가의 모습들을 좀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32,900원권역의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단적으로 수급적으로만 보시더라도 차이가 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삼성전자는 대량의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들. 일단은 업황에 대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반도체 가격이 일단 상승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좀 타이트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는 갤럭시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삼성전자 수급 개선이 국내 증시 반등의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오늘 삼성전자 수급 상황은 현재 어떻습니까? 예, 삼성전자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여전히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네. 일단 여전히 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수준을 좀 보게 된다면 141만 원권역을 좀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추가적인 이 하락보다도 일단 반등권역으로 좀 진입을 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약 137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열어두고 봐야 네.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느 정도 이 삼성전자로 인해서 일단 이 삼성전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를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네. 그 대안주로서 IT 부품 종목군들을 많이들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 좀 보게 된다면 대안주나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몇몇 종목군들의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지금 현재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이슈가 됐던 종목군들이 베트남에 대한 자회사를 기록한 종목군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서원인텍이라든가 자화전자, 그다음에 파트론 이런 종목군들의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대부분 다 61선 이하권역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61선은 추세가 붕괴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세가 깨졌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반면에 상대적으로 좀 매매를 해볼 수 있는 혹은 대안주적인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네. 그런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 비중이 과도하게 좀 쏠려 있지 않은 종목군들입니다. 대체적으로 KH 바텍 같은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61선에 대한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고객군들이 좀 다양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될 것 같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저가 스마트폰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수혜를 좀 본다라고 한다면 이라이콤 같은 종목군들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공급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애플 쪽에서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요. 이라이콤 네. 2분기 때와 3분기 때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종목군들 이외에 뭐 잉크테크라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삼성에 대한 부분들 수혜를 좀 크게 받고 있는 상황들이지만 대만 쪽의 공급 수출을 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여전히 추세는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즉 기술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61선에 대한 흐름들이 이탈이 되고 있지 않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종목군들의 수급적인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 양방향으로 좀 매수를 해주든가 아니면 어느 한 주체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대안주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전자 대안주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좀 잠시 후에 자세히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일본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증시가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발표된 일본의 1분기 GDP가 예상을 웃돌았고 게다가 정책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니케이 지수가 3%대 급등세가 또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예.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기술적인 반등의 성격이 좀 강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뭐 시장의 차트를 좀 보시겠는데요. 네. 과거의 흐름들보다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밀려 내려온 이후에 기술적인 반등의 수준입니다. 네. 여전히 여기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하락 추세대를 그나마 좀 돌파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반등 시그널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은 14,000선까지는 반등이 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환율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더라도 환율에 대한 흐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98엔 정도까지는 일단 추가적으로 열어두고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 하락 추세대를 좀 돌파를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 이탈을 해 놓고 있다가 지금 이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안착을 할 것이냐, 못할 것이냐, 그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자리대 약 99엔 정도대가 엔화에서는 상당히 좀 큰 저항대로 좀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일단 99엔이 안착을 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니케이 지수 추가적인 반등 시도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번 주도 이벤트 데이잖아요.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까지 겹쳐 있는 상태인데 이번 주 관건은 지난주 낙폭 좀 만회하느냐 그 부분 아닐까 싶어요. 이번 주 전망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난주에는 예.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밀려 내려왔었고 이번 주 초에는 상당히 좀 반등이 나와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네. 여기에서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여기에서 무조건 외바닥으로 V자 반등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반등 시그널이 나오게 된다면 일정 부분 현금화를 해 놓고 난 이후에 네. 다시 한번 재매수 포인트를 잡는 게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전히 동시만기일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된다면은 지금 벵가드에 대한 매물들이 일단 블록으로 좀 넘겨받는다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느 정도 이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온 이런 시장 속에서 또 다른 충격으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적으로는 시장에 대해서 너무 큰 폭으로 좀
올라간다라고 해서 따라 들어가는 그런 전략들보다는 한 차례 끊어내주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거래소 지수를 보게 된다면 약 한 1950포인트대를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한 차례 끊어주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스닥 시장도 일단 마찬가지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도 누누이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550포인트에서 556포인트대까지는 560포인트대죠. 이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반등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 때는 한번 끊어주는 전략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들의 수급입니다. 네. 현재 거래소 시장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게 외국인 쪽에서의 매도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탄력이 없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2%의 급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 쪽에서 280억 가까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의 세기가 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모습들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뭐 종목이 빠진다 혹은 지수가 네. 빠진다고 해서 따라 들어가서 쫓아가서 매도하는 전략은 옳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증시 전망까지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끝으로 추천 종목 받아볼 차례인데요. 앞서 60일선 시켜지는 종목 IT 부품주가 좀 유망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예, 금일 제가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예. 아비코전자라는 기업입니다.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누누이 좀 포인트, 2013년도에 대한 포인트를 좀 보게 된다면 턴어라운드입니다. 턴어라운드가 적자 기업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흑자의 규모가 적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네. 다시 흑자폭이 커지는 그런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좀 잡아보고 있는데요. 이 아비코전자도 일단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좀 적자폭을 좀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 큰 폭의 좀 흑자가 기록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여전히 이 삼성전자에 대한 공급이 좀 많이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아비코전자에 대해서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협력업체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 중에 한 업체입니다.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살아남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비코전자 현재 갤럭시 4에 대해서 약 70%의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이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라든가 스마트 TV라든가 아니면은 태블릿 PC 이쪽으로서도 공급선이 다양화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이 아비코전자가 부품을 좀 공급하고 있는 부분들, 인덕터 부분들을 좀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전기 전자 제품에는 거의 대부분 사용이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갤럭시 4에만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자 제품에는 다양하게 다 들어간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이 아비코전자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큰 폭의 좀 성장을 기록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들 또한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화면을 좀 보시면 지금 현재 기관 쪽에서는 꾸준하게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와 매도를 번갈아 가면서 좀 해주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일단 대부분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시에선 좀 아이러니하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도를 하는 종목군들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가 아비코전자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월봉 차트의 모습입니다. 월봉 차트의 모습을 보시게 된다면 파란색으로 지금 이제 색이 좀 보이실 것 같은데요. 매물대입니다. 가장 두텁다고 볼 수 있는 이 매물대를 현재 대량 거래로 돌파를 해놓고 난 이후에 눌림목 구간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밀리면 밀릴수록 지지라인 때는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봉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한 차례 큰 상승 이후에 가격 조정을 금요일 날 상당히 좀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은 60일선이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선적으로 가격적인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예. 지금 현재 6,33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일단 조금 눌러주는 가격대인 6,150원 정도대에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월봉을 보게 된다면 약 8,300원권역이 전고점 권역입니다. 네. 8,300원을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최근에 형성된 박스 하단 부분입니다. 5,400원이 이탈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네.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비코 전자 일단은 오늘 한 6%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추격 매수하지 말고 누름목이 나온다면 그때 한번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 추천 종목이었죠. 게임빌. 좀 안타깝게도 지난 금요일 좀 급락이 나오면서 손절가를 살짝 이탈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 종가 기준으로만 따져보게 된다면 네. 약 한 10만 9,900원. 손절가를 좀 이탈하는 흐름들인데요. 일단 네. 추가적으로 뭐 상승 시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종목을 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라면 일단 보유 관점을 유지를 하자라고 좀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게임빌 일단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반기에 출시되는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대는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더라도 일단 외국인 쪽과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부분들, 일단 단기적으로 차익 매도는 나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가능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게임빌 지금 현재 5%대 상승을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네. 지금 만약에 제가 제안을 해드린 가격대가 약 한 12만 원 정도대에서 가격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일단 눌림이 나오게 된다면 예. 추가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도 비중을 20%를 좀 제안을 해드렸을 겁니다. 10% 정도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11만 2천 원 이하 권역에서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양봉에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음봉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목표가 일단 그대로 유지를 하도록 하겠고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조금 하향을 했는데요. 10만 7천 원 정도를 좀 제시를 예. 해드렸는데요. 굳이 아직까지 이 게임빌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손절은 필요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포트엔 총 두 종목이 담겨 있는 상태죠. 현금 비중이 65%고요. 게임빌이 20%, 아비코 전자가 15%입니다. 자, 먼저 게임빌 매수가가 12만 1,000원이었고 목표가가 14만 원, 손절가를 10만 7천 원으로 오늘 하향 조정 주셨죠. 일단은 10% 정도는 음봉에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의견 주셨고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입니다. 아비코 전자 매수가는 6,150원, 목표가 8,300원, 손절가 5,400원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식규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네, 증식규 힐링 레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실시간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013-3366-0110번, 02-3153-261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도와주실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문자로 포트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고민이 있으실지 화면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청자님이신데요. 먼저 현대상선을 14,600원에 매수하셨고 보유기간이 한 2달 정도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포스코 ICT 매수가가 7,680원 현재 일주일째 보유 중이다라고 하셨고요. 두 종목은 현재 수익 구간에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종목은 LG전자인데요. 매수가가 81,700원, 보유기간은 2주 정도, 기아차가 59,900원, 보유기간은 일주일 정도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두 종목은 아쉽게도 현재 매수가를 밑돌면서 마이너스 구간에 있는 상태입니다. 네, 총 4종목이 담겨있는 포트폴리오인데요. 김수현 대표님, 먼저 AS 부탁드릴게요. 네, 문자로 온 거네요. 자, 현대상선부터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상선이 가지고 계신 지가 한 2달 2달 정도 되셨네요. 자, 빠지기 전 포인트니까요. 좀 잡아드려 보자면은 포인트 자체에서는 한 2구간 정도가 되지 않나 싶네요. 대충 이 정도요. 이 정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살펴보자면 이게 금강산이죠. 다시 한번 이제 금강산 다시 한번 관광 가능할 수도 있다. 자, 또 그 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현대상선이 빠졌던 건 역시나 꾸준하게 실적 불안과 더불어서 수급 불안이 지속됐기 때문에 네. 꾸준하게 좀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던 모습이었는데 이게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점 상한가를 간 상태이고요. 오늘도 일단 상한가에 안착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의 매수가가 거의 근처세요. 뭐 50원 정도? 네, 정도 수익이 낮은 걸로 잘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와줄 때는 그때는 조금은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도 비중을 조금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비중이 한 20% 정도 되시는데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오늘 시장에서 원래 이게 로만손이나 그 다음에 신원 그리고 좋은 사람들 이 종목들이 지금 원래 개성공단 관련주들로 해가지고 반등을 지난 주 금요일에 굉장히 큰 폭의 반등을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이 조금 나와준단 말이죠. 뭐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서도 일단 단기적인 하락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줄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현대상선 같은 경우도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과 시적적인 측면에서 메리트를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멘텀이 지금 워낙에 강한 큰 모멘텀, 금강산 모멘텀을 지금 보유했기 때문에 반등은 한 번 더 줄 겁니다. 그러면 한 16,000원 정도까지는 제가 볼 때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한 16,000원 정도까지만 대응을 하시고서 가져가신 이후에 정리하시는 걸 제가 이제 추천을 좀 드려보겠고요. 지금 현 상태는 괜찮으니까 홀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ICT입니다. 자, 좋은 종목을 좀 가지고 계시네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핫 이슈라 그러죠. 가지고 있는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저도 굉장히 좀 이 종목 추천을 조금 많이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재방송을 보고 사셨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일단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관들의 매수가 8,000원 부근대에서 매수를 꾸준하게 했고요. 기관들이 오히려 사지 않았던 이런 구간에서 기관들은 매수세가 이제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는 바로 이 부분에 지금 집중적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기관들이 그럼 이때는 샀냐? 기관들이 이때 크게 매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 흐름 자체를 기관들의 평균 단가 부분 대충 잡아보자면 이 구간인데 끌어올리겠다는 거죠. 끌어올려서 이번엔 수익 실현을 하고 나오겠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그러면 얼마까지? 못 먹어도 이 친구는 8,200~3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잘 간다면 오늘 아니면은 내일 안으로도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 종목 포스코 ICT는 홀딩을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제가 목표가 1차적으로 8,300원 잡아드리긴 했는데 수급적 그리고 모멘텀 스마트 그리드 모멘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8,300원이지만서도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좀 더 크게 봤을 때는 한 10,000원 정도까지도 노릴 수도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하지만 8,300원 보시고 대응을 하실 때 만약에 8,300원 뚫고 올라갈 때 그때 만약에 좀 강하다 그때는 9,000원까지 보십시오. 일단 1차적으로 해서 8,300원 잡아드리고요. 그때 8,300원 뚫고 올라가서 8,400원 갔을 때 그때 한 번 더 상담 신청을 하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할 종목 아닙니다. 잘 사셨습니다. 자, 문제 두 종목이 지금 나와줍니다. 자, LG전자가 오늘 좀 오르는데 싶었는데 빠져주네요. LG전자가
81,700원대 매수를 하고 계십니다. 81,700원이 바로 이 구간이죠. 매수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신 것 같고요. 자, 지금 살펴보면은 반등을 주는 듯 싶었어요. 역시나 차트상의 흐름 자체도 네. 크게 빠져버리니까, 크게 빠지고 나니까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서 매수는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누구나도 매수할 수 있는 그 가격대가 맞습니다. 맞는데 지수 하락폭이 워낙에 또 거세다 보니까 주가 흐름 자체가 역시 빠졌던 부분인데, 중요한 점은 삼성전자가 지금 약간 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스마트폰 판매량이 조금 경쟁이 심해졌죠. 근데 LG전자는 오히려 그 틈바구니 안에서 살아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는 LG전자 이 종목은 좀 더 서서히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하지만 다시 기관들의 수급이 이런 15일 이상의 매도세가 아니라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가시면 좀 어떨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걱정할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목표가 네. 자체는 한 8만 원, 8만 3천 원 정도까지는 네. 한번 다시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마이너스를 보시기보다는 조금 길게 보시고서 보유하시는 전략, 오늘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기아차입니다. 기아차가 1% 정도 하락폭을 오늘 좀 좀 빠지네요. 키워갑니다. 흐름상으로 봤을 때 기아차는 단기적인 급등이 나온 이후에 항상 좀 쉬어가는 흐름 자체가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상승해줬다가 다시 한번 깨고 내려갑니다. 그러면 기아차는 좀 수익 실현이 아니군요. 손절이시군요. 네. 너무 고점에 사셨나 봐요. 단기 한 고점. 59,900원이신데 네.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부탁드리는 게,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큰 매수세에서 좀 매도세가 약간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크진 않지만서도 만약에 지수가 좀 크게 못 가준다. 그리고 또 오늘의 지수 상승폭에 비해서 자동차 관련주로 재미가 없거든요. 약간의 조금 수급적인 변화가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줄이시거나 정리를 하시거나 하셔서 그 물량을 제가 다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차라리 LG 디스플레이를 좀 매수하시는 건 어떨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좀 급등을 합니다. 네. 저는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서서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LG 디스플레이, LG 스마트폰 살아나고 있죠. 근데 애플이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보상 판매를 이달부터 해서 미국에서 시작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신규 애플의 스마트폰들은 네. 굉장히 많은 게 팔리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하게 애플은 좀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좀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번에는 기필코 한 3만 2, 3천 원 뚫고서 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네. 차라리 이 종목으로 조금 기아차 비중 조절하시는 게 어떨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4종목 상담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기아차는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로 한번 접근을 해보고, 나머지 현대상선과 포스코, ICT, LG전자는 끝까지 홀딩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간략하게 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어디 계시는 누구신지요? 광진구의 최은연이에요. 네, 광주 계시는 우리 최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이 좀 고민되시나요? 빙그레. 빙그레. 응. 네, 매수가가 빙그레. 어떻게 되세요? 제가 그거를 11만 8천 원에 네. 한 10% 정도 샀는데요. 최근에 사신 건가 봐요. 한 일주일 전에? 네,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한 10만 원 아니면 빠지지 않을까. 10만 원 근처오면 추가 매수를 하려고 네. 일단 10%만 샀는데 네, 일단 전문가님한테 한번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가 가능할지 빙그레 상담 도와드릴게. 궁금하신 점 직접 여쭤봐 주세요. 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빙그레가 사자마자 조금 이제 빠져가지고 10% 정도 빠져서 속상하실 것 같은데. 빠졌어요. 지금 추가 매수를 좀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게 가장 궁금하신 거죠? 네, 네. 네. 자, 살펴볼게요. 자, 빙그레 일봉으로 봤을 때는 차트 흐름은 완벽하게 지금 깨진 상태예요. 그리고 네. 수급상으로 봐서도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모습이었는데 매수를 일단 하셨어요. 하셨죠? 네. 그렇지만 일단 해결책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수급상은 현재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좀 크게 좀 볼 때, 주봉상으로 볼 때, 빙그레 주가 흐름 자체가 주봉 60주선은 아직 살아있거든요. 네. 포인트 자체가 바닥에서 딱 잡혀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네. 또 하나, 지난주 같은 경우, 지지난주 네. 같은 경우에도
60주선을 깨는 듯한 흐름이 나와주다가 다시 반등을 줬단 말이죠. 이 네. 포인트들이 잡힌단 말이죠. 그러면 오늘도 역시나 깨지 않고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그 저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종가 기준으로 해서 10만 5천 원 라인이에요. 네. 그래서 10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버티시는 게 맞아요. 근데 10만 원까지는 안 올 것 같고요. 최소한도로 지금 현재는 바닥이 맞습니다. 바닥이 네. 맞는데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좀 빙그레는 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네. 기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죠. 굉장히 좋은데 네. 문제가 뭐냐면 이쪽 음식료 관련 업종들의 지금 5월달, 4월달, 거의 5월달부터의 추세 자체가 전부 다 지금 하락 쪽으로 지금 다 가고 있거든요. 네. 빙그레뿐만이 아니라 아무거나 쳐볼게요. 농심도 마찬가지고요. 또 네.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뭐 대상을 한번 쳐볼까요? 롯데칠성? 네. 대상을 한번 쳐볼게요. 대상도 마찬가지로 5월달부터 역시나 주가 하락폭을 켜고 있죠. 대부분의 음식료 업종들이 전부 다 5월달부터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을 찾으셔야 되는데 당장 음식료 업종이 살아나기에는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네. 중요한 것은 현재 거의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흐름이에요. 지수 영향도 네.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네. 지금 추가 매수 구간을 말씀드리자면요. 빙그레에 대한 추가 매수 구간은 조금만 참아보시고요. 네. 이 친구가 11만 원 위로 올라갈 때를 하셔야 됩니다. 아, 예. 올라갈 때. 네, 올라갈 때 하시고 만약에 이 친구가 다시 한번 10만 5천 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10만 원 초반까지 내려간다. 네. 그때는 손절하셔야 돼요. 네, 아셨죠? 버텨줘야 되는데 버텨줘야 되는 가격이 10만 원 초반대거든요. 버티고 10만 원 올라갈 수도 초반대. 있는데 네. 그때도 만약에 오늘처럼 하락폭이 좀 있으면서 기관들의 매도가 잡힌다. 그러면 또 한 번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네. 기관들의 매도가 최근에 강해요. 이게 여기 다 파란색이에요. 그러니까 네. 종목을 사실 때 개인들이 이렇게 빨간색인 종목을 사지 마시고요. 네. 개인이 파란색으로 도배가 돼 있는 종목을 주로 매수를 하십시오. 네. 그런 종목이 오히려 조금 더 잘 갑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조금 지켜봐야 될 상황. 근데 어제 상승을 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5%가 급등했잖아요. 네. 지수가 빠짐에도. 근데 그때 누가 기관들은 다 팔았어요. 개인들만 샀다고요.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포인트는 상승해줄 때 11만 원 위로 올라가면은 그때는 추가 매수 하시고요. 지금은 약간 관망하시다가 네. 만약에 10만 원 초반대 깨지고 내려갈 때는 정리하시는 전략. 요거를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다음 분기에는 실적이 좋을 텐데 그게 깨고 내려갈까요, 과연? 그래도 혹시 모릅니다. 이게 지금 빙그레 같은 경우가 네. 자, 바닥권부터 시작해서 얼마부터 올랐냐면요. 이게 2012년부터 좀 잡아드리자면은 6만 원대에 해당하는 이제 가격대였어요. 네. 빙그레가 되게 급하게 1년 동안 잘 올라간 주식이거든요. 네. 그러면 더 크게 봐보자면은 너무나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쉬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와줄 겁니다. 네. 그 포인트가 주봉으로 체크해 보자면은 10만 원 초반대가 되겠고 월봉으로 보자면요. 이미 좀 월봉 상태에서는 거의 딱 걸려 있는 상태예요. 월봉으로 봤을 때 다시 월봉으로 볼게요. 네. 월봉으로 봤을 때는 네.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이 약간 위험할 수가 있어요. 월봉 깨져버리면 이 친구는 9만 원 초반대까지는 다시 볼 수가 있거든요. 9만 원 초반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요? 네, 만약에 현재 10만 원대가 깨져버리면요. 네, 네. 예, 그때를 보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네. 정말 중요한 포인트 11만 원이 돌파하면 이 친구는 기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가 매수 찬스를 드리는 거고, 그렇지 네, 않을 네. 경우에는 더 깰 수가 있으니까 정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네, 네. 예. 네, 시청자님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주말 동안에 좀 많이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자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서둘러서 좀 가보겠습니다. 먼저 인피니티 헬스케어부터 살펴봐 드릴 텐데요. 8501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1150원, 비중이 30%, 현재가가 9,390원, 좀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네, 오늘 3% 정도 이제 올라주고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다 영향을 많이 받았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상은 지금 인피니티 헬스케어 최근에 살펴볼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말씀은 안 드리는데 특히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자, 이 종목 뭐 갤럭시 S4 이슈와 더불어서 이제 많은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꾸준하게 올해부터 해서 그래도 9,000원대 초반부터 반등을 줬죠. 근데 네. 중요한 점은요. 인피니티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 특히 크게 모멘텀 자체에 대한 부분이 아직 확실하게 자리 잡힌 건 아니고 특히나
갤럭시 S4가 잘 팔렸어야 됐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갤럭시 S4에 뭐 탑재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많이 상승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같이 빠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상승폭은 대부분의 이제 코스닥 종목들 상승폭을 이끌었던 기술적 반등 구간일 뿐이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지에 대한 여부는 코스닥이 상승에 따라서 많이 달릴 겁니다. 그래서 네. 지금 코스닥이 2.2% 올라주고 있는데 이번 주가 그래도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맞아요. 그래서 상승폭을 이끌 수 있습니다. 대신에 말씀드리는 것은 이 종목 이미 깨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깨고 내려간 종목이 워낙에 지금 지난주부터 많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고요. 지금 매수가가 얼마시죠? 만 원 초반대신데 네. 10,000원 위로 올라갈 때 조만간에 다시 한번 앉혀놓을 거예요. 10,000원 위로 올라갈 때 그때는 그냥 미련 없이 정리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지금 크게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이쪽 업종은 아니라는 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피니티 헬스케어 보유하신 우리 시청자님 10,000원대 주가 회복한다면 그때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멜파스입니다. 1149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요. 매수가가 2만 원, 비중 10%. 손절매를 놓쳤습니다. 좀 대응 전략 짜주세요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이분 좀 손실이 있으시네요. 네, 대표적인 스마트폰 관련주 멜파스인데요. 크게 이 종목이 이게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아니었어요. 올해부터 해서 재미가 없는 종목인데 이게 매수가가 2만 원이시면은 최근에 그래도 올해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급락이 계속 나와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빠졌는데 이렇게 좀 부탁드리는 것은 주가 흐름 자체가 갈 때 만약 주가를 살 때 멜파스는 언제쯤 사셔야 되냐면요. 아무리 조금 물렸다고 하시더라도 매수하실 때가 보통 이때면 제가 그래도 이해를 합니다. 네. 이해를 하는데 이런 때 이렇게 자꾸 고점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데 매수를 하시는 전략은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에요. 이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조금 그 영향을 좀 받았던 것 같고 지금 주가 흐름 자체 어제 8% 빠졌고요. 지금 뭐 일주일 동안 해가지고 지난주 내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주봉상으로 봐서도 지금 주가가 주봉상으로 20%가 또 밀려버렸죠. 그래서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잡으셨을 텐데 깨고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 저점들의 라인을 좀 만들어 보자면요. 이 구간이죠. 바로 17,500원 라인, 18,000원 라인이었는데 그 구간을 깨고 내려갔을 때 정리를 하셨어야 됐는데 일단 정리를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럼 수급적으로 또 문제가 있냐? 자, 수급적으로 살펴본다면은 최근에 매수하는 물량들 매도세는 확실히 줄어들었는데 그래도 매수 물량 자체가 금융투자 쪽에 있고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하는 물량 그 증권사 쪽인데 증권사 자체 자금으로 좀 매수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몇 군데가 안 됩니다. 자금을 크게 갖고 있는 증권사가요. 그럼 크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들어있는데 많지도 않고 종목 확실히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한 점은 반등은 나온다면은 금요일 날 같은 지난주 내내 빠졌던 반등 그러니까 20%의 반등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17,000원 라인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일봉으로 가서 17,000원 라인까지 21선 부근이네요. 17,000원 라인까지 회복을 했을 때는 그때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크게 빠지진 않을 거예요. 대신에 17,000원 정도까지 갔을 때 정리하십시오. 2만 원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미련은 조금 가지지 마시고 한 17,000원 마이너스 한 15% 정도 됐을 때는 정리를 하셔가지고 빠져나오시는 전략 말씀드려보겠고요. 네. 혹시 이 종목이 더 빠지냐? 더 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거의 바닥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냥 홀딩 하시다가 그쯤에서 정리를 하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어가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가 들어왔는데요. 4192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11,740원, 비중이 100%. 지난 금요일쯤 들어가신 것 같은데 목표가는 어느 정도 잡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비중이 100%시네요. 네, 장 빠질 때 다시 이제 반등을 노리시고 들어가신 것 같아요. 11,740원이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를 매수하셨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코스피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지수가 다시 살아날 것이냐는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이실 겁니다. 근데 항상 그랬듯이 코스피 지수 흐름 자체가 최근에 이제 바닥권 라인부터 해가지고 다시 한번 새로운 가격대를 형성한 듯한 느낌이 좀 다시 나타나 줍니다. 자, 주봉입니다. 코스피 주봉인데요. 작년
4월 작년 봄 시즌 그 다음에 라인 저점 항상 저점이었던 라인을 좀 연결해 보자면은 네. 여지없이 다시 한번 타고 가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 줍니다. 그렇죠? 이런 흐름이 나타나 주는데 지금 코스피 지수 자체가 PER 10에 해당하는 부분에 다시 한번 도달하려는 듯한 시도가 나와줍니다. 그럼 역시 PBR 지금 11 정도 해당하는데요. 저평가 구간이고요. 반등을 시도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이번 주는 동시만기입니다. 동시만기 때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죠. 그래서 약간의 보합권의 움직임 자체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그 흐름 자체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코덱스 레버리지 지금 현 상태에서 역시나 바닥권은 맞아요. 바닥권 라인을 지켜주고 있는 것은 맞는데 저점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 봤을 때는 조금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주일 정도의 기간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판단이 됩니다. 기간이 약간 문제인 것 같아요. 확실히 수익 실현하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네. 잘 잡으셨고요. 장이 너무 빠졌기 때문에 이제 괜찮고요. 한 일주일 정도 보시되 목표가 자체를 너무 높게 잡지 마십시오. 목표가를요. 12,200원. 아마도 이 정도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12,200원 정도 생각하시고 가져가시고요. 이번 주는 아니고요. 다음 주 기약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덱스 레버리지까지 상담은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도 이어지니까요. 내일 오후 1시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선 대표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오후 1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